네, 안녕하세요. 부다동 이번 채널의 이번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카페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카페인이냐?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약이랑 카페인이랑 그 상호작용이 있는 것도 많고요. 카페인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기도 한 뿐더러 약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카페인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안 좋은 작용을 하는지, 이제 그거에 관한 얘기를 잠깐 나누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굳이 주제는 카페인의 역사. 카페인은 몰랐던 점? 어떻게 이름 붙이는데 카페인의 부정적인 효과? 어떤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통. 두통과 이제 어지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쥐나거나 근육 경련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카페인과 근육 경련. 세 번째는 이제 좀 범용적이긴 한데 수면과 소변. 그 이제 비뇨기계죠. 수면과 비뇨기계에 연관된 불면에 같이 짬뽕시켜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먼저 이제 두통. 두통은 이제 우리가 카페인 반동성 두통이라는 얘기가 아예 있어요. 그 카페인 반동으로 오는 두통이란 말이 아예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 카페인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몸을 각성시키는 얘들이잖아요. 각성.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깨워주는 얘들인데, 우리가 이제 각성이라는 의미를 단순히 이제 정신이 또렷해진다 개념이 아니라 조금 생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서 생물학적으로 각성은 단순히 이제 뭐 정신 또렷해지는 게 아니라 혈류량을 조절을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몸은 활성시킬 곳에 혈류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쪽으로 에너지나 산소 전달이 많이 되고, 그래야 그쪽에 신진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면서 그 기능을 원활히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서 각성 상태나 흥분 상태가 됐을 때 어디가 메인으로 혈류가 많이 쏠리냐면 당연히 근육이에요. 근육이나 심장.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각성하면 뇌로 이제 반짝반짝 한다를 생각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생물학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각성을 생존과 연관을 시키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생존이 일을 하거나 이제 사무적인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넓은 범위를 쓸 수 있지만, 혹은 육체적인 활동을 한다거나,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생존은 사냥 아니면 도망 막 이렇게 무조건 육체적인 활동이에요. 생존이나 사냥 이런 거는 물론 머리를 당연히 쓰겠지만 몸의 근육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린 진화를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교감신경이라는 거를 우리가 자극해서 흥분시켜서 각성 상태가 되면 그 근육으로의 이제 혈류가 많이 몰리고요. 이제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요. 왜냐면은 그때는 무조건 빨리 도망가는 게 최고지, 최적의 루트로 요리조리 도망가면은 더 생존 확률이 높아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종아리에 힘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 다리에 힘을 보내서 무조건 달릴 수 있어야 되는, 죽거나 살거나 거기서 뭘 조리조리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좀 현대인 입장에서 좀 더 복합적이겠지만 우리가 그냥 원시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카페인을 먹으면 우리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킨다 했잖아요. 그럼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각성 상태가 되는데, 그럼 근육으로 가는 혈류량이 우선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근육의 이제 혈류량을 증가시키려고 그 전에 부스팅하면서 카페인, 아르기닌 같이 혈관 확장제들을 많이 먹어요. 그래야 이제 전신의 혈류가 원활하게 되면서 산소나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쪽으로 노폐물 제거도 원활히 되면서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머리 쪽으로 혈류는 어떻게 가냐? 우리 몸에 아데노신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아데노신이라는 애들이 작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혈류, 두 번째는 그 졸음에 관련 얘기인데, 아데노신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거나 졸음을 느낄 때 아데노신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아데노신이 많아지면 그게 우리 몸의 그 수용체 썩 안테나에 들어가서 졸음 신호를 촉촉촉 줘요. 그럼 우리가 졸리다, 피곤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카페인이랑 아데노신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을 마셔버리면 아데노신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면 카페인이 있으면 아데노신 작용을 못하니까 신호를 못 줘요. 그럼 나는 졸려서 아데노신을 많이 분비를 시켰는데 카페인이 그걸 막아버리니까 졸음 신호가 중간에 끊기죠. 그럼 나는 이제 졸리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몸은 피로하지만 졸리지 않다 라고 느껴서 우리가 이제 잠을 깬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는 잠을 깨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잠이 없어진 게 아니라 피곤은 누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성 상태에 돌아가는 거고, 첫 번째 졸음, 두 번째 혈관은, 아데노신은 혈관을 일정하게 흐르게 만들어줘요. 머리 쪽으로 혈류는 일정하게 항상 통해야 되거든요. 근육과 좀 다르게 머리 쪽 혈류는 일정하게 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뇌를 좀 더 많이 쓸 때 좀 더 많이 흐르면 좋고, 적게 쓰면 좀 덜 흐르겠지만 이게 편차가 근육만큼 크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데노신인데, 혈관을 일정하게 공급시킬 때 혈관을 수축시켜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늘려야죠. 혈관을 늘려넣어서 혈관은 원래 고무줄 같아요. 고무줄 같은 건 이게 디폴트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뭔가 문제가 와서 쪼그라들면은 변형이 와버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이 상태로 유지를 해놨다가, 이 상태로 유지를 하다가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줄이면 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 상태로 저 쪼그라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무줄이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상태, 이게 기본인데 여기서 어떻게 더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뭐 구겨야 되는데, 구조를 변형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그냥 이렇게 늘려놨다가 일정 정도 늘린 만큼만 늘려놨다가 필요하면은 줄이고, 아니면 여기서 필요하면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 중간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아데노신이에요. 근데 아까 카페인을 마시면 아데노신 작용이 줄어든다 했잖아요. 그럼 혈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데노신이 이만큼 유지하고 있는데 아데노신 작용이 줄어들면 이렇게 돼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때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는 활성도를 많이 필요로 하는 곳에 피를 많이 보내거든요. 그럼 혈류량 주니까, 예를 들면 더 머리로 피가 안 통하니까 더 힘든 거 아니야? 머리로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요거와 아데노신이 졸음에 관여하는 영역이 있다 했잖아요. 이 졸음과 혈류량이 졸음에 관여하는 게 훨씬 더 커요. 비율상으로. 그러니까 10대 1이라고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한 변화가 생기는 것보다 여기서 10회짜리가 변화가 조금 생기는 게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혈류가 일시적으로 좀 줄어도 우리가 이제 뇌에서는 기능을 하는 데 이상은 없다는 소리예요. 혈류량이 조금 줄어도 기능을 하는 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카페인을 먹고 잠을 깨는 게 더 원활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제가 맨 처음에 두통과 말했을 때 카페인 반동성 두통이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카페인 반동성이라는 소리는, 카페인이 이렇게 있다가 카페인 작용해서 뇌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카페인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분해돼요. 일정 시간 있다가 분해돼서 없어져요. 간 대사를 하거든요. 간에서 분해돼서 없어지면 카페인 작용이 점점 끝나면 이게 이렇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우리 몸의 혈관은 이 정도로 유지를 해놔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있어요. 카페인 때문에. 그럼 우리 몸은 혈관 줄어있네? 혈관 늘리는 아데노신 더 만들어. 하고 아데노신이 원래 한 10개 있다가 갑자기 20개 만들어버렸어요. 이 카페인이 작용한 동안. 그럼 아데노신 10개 있다가 20개를 만들어버리니까 또 같은 원리죠. 자야 되는데 안 자니까 졸음신호 더 보내. 하고 아데노신을 평상시 10개 하던 걸 20개로 다 늘렸어요. 그러면 카페인이 작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유지가 되겠지만 카페인 작용이 끝났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치면 우리 몸은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이때는 아데노신이 10개일 때라고. 아데노신이 지금 20개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늘어나겠죠. 혈관 확장 장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만큼 통하던 게 이만큼 통하니까 갑자기 뇌로 통하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확 증가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제가 항상 많이 드리는 비유인데, 호스에 수도꼭지 연결해가지고 물 틀고 호스 끝에 잡으면 세게 나가잖아요. 여튼 10의 강도로 오던 혈류가 갑자기 20으로 확 와버려요. 20의 세기로 갑자기 확 왔어요. 왜냐면 아데노신이 10에서 20 늘어났다 했잖아요. 그러면 두 배나 더 많은 혈류량이 갑자기 머리에 쏠려요. 그럼 갑자기 뇌로 통하는 혈류량이 강해지면 뇌에는 혈관이 작고 얇은데 이거에 당연히 타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쿵쿵 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떤 두통을 느껴요? 지끈지끈, 막 옆에 지끈지끈, 욱신욱신한 통증. 왜냐면 가만 보면 심장 박동에 따라서 쿵쿵 혈류를 쏘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혈관 늘어나 있어요. 뇌로 간 혈류는 작아. 여기 혈관 작아요.
그럼 여기는 10만 감당을 하는데 20짜리 혈류가 와버려요. 그러면은 혈관들이 당연히 부하에 걸리겠죠.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우리가 지끈지끈 통증이 온다거나 측두통, 아니면 이제 편두통이랑 일반적으로 얘기하지만 측두통, 이제 이게 자주 누적이 되고 반복이 되면 너무 카페인을 자주 섭취했다거나 그 긴장도 이상의 카페인을 너무 자주 먹으면 당연히 뇌혈관도 약간 약해지겠죠. 그 상태로 지속적으로 계속 혈류가 많이 쌓여버리면 병목 현상 생각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뒷목이 뻐근해지는 통증까지 오죠. 편두통이나 두통, 카페인 반동성? 두통이 대부분은 혈관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작은 혈관에 큰 혈류가 모여가지고 오는 두통이에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성이니 혈압이 있네 마네 이렇게 나뉠 수는 있겠지만, 긴장을 해서 그러네 마네 혈류가 모여서 결국엔 혈류 문제거든요. 혈류를 잡으면은 대부분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혈류가 이제 몰려요. 머리에 몰리니까 타격을 받아 쿵쿵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은 여기 압이 쏠리니까 안구 통증, 앞쪽이 이제 쏠리듯이 아프다거나, 이게 또 더 누적이 되면 여기서 여기 앞으로 떠나서 뒤까지 뻐근해지죠. 뻐근하게 가지고 막 이런 뒷목 뻐근함까지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증상은 사람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으로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카페인의 반동성 두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커피를 자주 드시거나, 혹은 이제 두통 있을 때마다 개버린 좀 자주 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거 안 먹으면 와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몸에 사라지면 두통이 오는 거죠. 아프니까 다시 카페인 먹으면 머리 맑아지고 두통 없어지신다는 분들이죠. 그럼 다 그 카페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카페인 때문에 지금 내가 완화가 됐지만 결론 그걸 유발하는 건 카페인 때문입니다. 그럼 요거를 내가 그럼 요거를 계속 달고 살아야 되냐, 카페인을 안 먹으면 힘들고 먹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바로 1에서 0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카페인의 섭취량을 점차 줄여가면서, 당연히 아플 땐 진통제 정도는 복용하셔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두통약, 진통제들 대신 이제 진통제들도 너무 장기간 복용하면 혈관에 타격을 준다거나 뭐 신장이나 이제 심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 두통약은 최대한 이제 아플 때만 드시고 카페인 섭취를 제한을 하면서 혈류 문제를 좀 개선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약간 여기서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카페인 섭취는 몸의 체내 철 흡수를 줄여요. 철 흡수를 줄이면 이게 뭐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장기간 누적이 되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오지만, 철분 흡수가 줄면 당연히 피를 만드는 재료가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피를 만드는 조혈의 기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카페인은 게다가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분 배출, 몸의 미네랄 배출로 인한 수분 배출로 인해서 체액량도 줄 거고요. 체액량이 줄고 혈액을 만드는 철의 흡수량도 줄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매달 주기적인 하혈을 하니까 혈액량이 항상 매달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거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채워 넣는 철분의 흡수를 줄여버리니까 지속적인 저강도 빈혈이 누적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게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되죠. 혈부족이라고 하거든요. 혈액 양이 부족한 경우. 여튼 말이 좀 샜지만, 어쨌든 머리 쪽으로 혈류의 문제잖아요.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완화되고 해야 되는데 철의 흡수도 줄어서 혈액량이 줄어들면 카페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인 섭취를 줄여가며 진통제 먹고 카페인 섭취를 조금 개선을 한다는 의지가 있을 때 문제죠. 카페인 섭취를 좀 줄여가면서 이제 혈액을 만드는 철분제를 좀 병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혈액을 만드는 조혈 기능을 조금 좀 올릴 수 있다거나, 심폐 기능을 올리는 유산소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죠. 심폐 기능을, 어쨌든 산소 전달이랑 또 연관이 있으니까 심폐 기능을 올리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을 하면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해요. 물론 이제 약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골자는 커피 마시고 두통이 사라지는 사람, 커피 마시고 지나치게 컨디션이 좋아지시는 사람, 머리가 맑아지고 멍한 기운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내가 그 카페인을 좀 달고 다시는 분이다, 그런 분들은 카페인 중독이란 표현하기 뭐하지만 카페인에 의한 우리 내려가는 혈관의 자극이 이미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분들은 카페인을 좀 끊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카페인 먹으면 머리가 맑아져. 좋아. 물론 당연히 그럽니다. 근데 이제 카페인의 안 좋은 효능 자체가 이따가도 몇 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누적이 되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도 높아지니까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좀 줄이는 게 좋고요. 물론 이제 누군가는 현대인의 3대 영양소인데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이걸 어떻게 줄이냐? 그러면 반박시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즐기시라고 할 수밖에. 근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카페인에 의해서 두통이 나타날 수가 있다. 카페인 반동성 두통이라 해서 그거는 이제 카페인이 해결을 해주지만 언제까지 카페인에 의존해서 그 두통을 완화시킬 수는 없으니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거나 철분 섭취를 하면서 혈류량 조절을 좀 한다거나. 그때 말씀 많이 드린 철분제가 일반적인 철분제는 아니고요. 햄철이라고 해서 먹는 햄 아닙니다. 우리가 햄 구조를 갖고 있는 햄철인데, 그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철분은 피에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갑상선은 여기도 쓰이고 생식선에도 많이 쓰이고 남성분들 고환 이런 데도 많이 쓰여요. 정자 만드는 데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 에너지 만드는데 가장 크게 많이 필요한 게 철이에요. 그러니까 피 말고 그 에너지 전자 전달기라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기전이 있거든요. 거기에 철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율상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철에 피로 만드는 가용되는 건 몇 프로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른 데 더 많이 쓰여요. 그러면 우리 철분제 피가 안 좋다 해서 철분제를 먹는데 그럼 그건 안 좋은, 그럼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들어가면 여러 군데 작용을 하니까 상관없는데, 대신 이제 햄철은 주로 이제 혈구세포에 많이 존재를 해요. 햄 구조 자체가 혈구세포나 이제 물론 이제 전자 전달기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군데 쓰이지만 주로 혈구세포에 많이 존재를 해서 쉽게 말하면 혈액으로 바로 가용 가능한 철분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빈혈이나 혹은 혈부족 증세가 있었을 때, 피가 부족한 증세 이게 있었을 때는, 혹은 아까 두통약을 먹었는데도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혈관 문제, 혈류량이 문제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햄철을 투여했었을 때, 혹은 생리 전후로 두통이 심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햄철을 투여를 하죠. 그럼 즉각적인 효과가 빨리 나와요. 일반 철분제보다. 그럽니다. 햄철의 효능은 또 다음에 한번 제대로 다뤄볼까 싶은데, 또 여기서 지금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혈액으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철분제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위장장애, 변비나 이런 것도 없고 식전 식후 나눠서 복용하실 필요도 없고 장단점이 많아요. 단점은 가격밖에 없어요. 일반 철분제에 비해 한 많으면 두세 배? 조금 2배 정도 비싸요. 일반 철분제에 비해서. 저희 약국에 있는 것만 해도 2배까지는 아니고 비싼 건 2배 아니면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카페인을 먹으면 혈관을 건드려서 혈관을 줄였다 넓혔다 하니까 두통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페인이 이제 위에서 철의 흡수를 막거든요. 그럼 철의 흡수를 막으니까 이게 장기간 당연히 누적이 되면은 피를 만드는 조혈 기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서, 피를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혈액 양이 줄어들거나 혹은 혈액의 질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혈액의 질이 안 좋거나 양이 안 좋거나 어쨌든 산소 전달에, 에너지 전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게 아까 혈관을 줄였다 넓혔다 하는 이 불편한 증세가 겹쳐지면 두통을 유발한다거나 어지러움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게 좀 더 강하게 체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카페인 섭취는 좀 제한을 하고 안 드시는 게 좋고요.